오늘은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과연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노년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약간의 외로움을 내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더 나아가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그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도입 첫 번째,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이라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먼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마치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젊은 시절만큼 활발하지 못해지면서 문득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한없이 무거워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나 극복해야 할 역경으로만 여겨야 할까요? 혹시 이 외로움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고독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내면적으로 단단하며 더 높은 수준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소중한 과정을 거칩니다. 즉,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충전하고 재정비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역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라는 상태는 결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리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의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의미 있는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비밀 기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던 그 순수한 즐거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왕이 되어 탐험가가 되어 무한한 자유를 느끼던 그 감정 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니 어쩌면 노년기에는 이러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즐거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집니다. 이 즐거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취미나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목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아침 시간에 햇살을 받으며 읽는 한 권의 책은 지식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글쓰기는 내면을 치유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채로 캔버스에 나만의 세상을 그려내는 그림 그리기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성취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악기 연주는 영혼을 울리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알의 씨앗에서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고 흙과 교감하는 정원 가꾸기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내면을 다스리는 활동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평화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혼자서도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단단한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노년이라는 시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본문 세 번째, 경제적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선 내면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미안함과 동시에 작은 서운함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안함,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서운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 관계에도 미묘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존엄하게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금전적 여유를 넘어선 강력한 자신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나의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거나 미래를 대비하여 일정 부분의 자금을 스스로 모아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한 재정적 안정성을 넘어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힘이 있다는 확신만큼 큰 위로는 없을 테니까요. 네 번째, 과거는 소중한 기억의 보고일 뿐 현재의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활기찼던 순간들, 자녀들을 키우며 보람을 느꼈던 시간들, 혹은 사회생활에서 빛나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흐뭇해하고 때로는 아련한 향수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좋았던 시절에 너무 깊이 머물러 있거나 혹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그 과거와 비교하며 불평하거나 자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가리는 커다란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거의 추억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추억이 현재의 삶을 부정하거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온전히 즐기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작은 기쁨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려는 능동적인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한 줄기, 향긋한 김이 피어오르는 차 한 잔에서 느껴지는 평온함, 혹은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에서 발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등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충분히 크고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노년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이 명제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갔으며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서로를 보듬고 의지했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는 직장의 동료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노년이라는 시기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의 굴레에서 조금은 벗어나 나 자신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하고도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거나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많은 독신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단단하게 설 수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나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활동하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 연결을 완전히 단절하거나 고립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건강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다양한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항상 나 자신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관계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행복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을 달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따뜻한 위안을 주며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혼자 지내면서도 불편함 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가족 및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관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살이에 적응하고 준비하는 귀중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언젠가는 가족이나 배우자 없이 혼자서 삶을 영위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슬프거나 두려워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삶의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했듯이 노년기에는 혼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질적인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듦은 단순히 육체적 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지난 삶을 차분하게 회상하고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문제들이나 갈등들을 직면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을 혼자살이에 대한 적응과 성숙의 과정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노년기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자녀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이지만 나의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자녀는 분명 부모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녀를 통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부모로서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를 자신의 행복의 전부로 여기거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오롯이 자녀에게서만 찾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녀에게도 그리고 부모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생과 부모인 나의 인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나의 기대와 바람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함께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에 대한 감정이 나의 행복을 전적으로 좌우하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자녀의 행복은 자녀 스스로가 찾아가야 할 몫이며 부모인 나의 행복 또한 온전히 나 자신의 몫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뜨겁되 그 사랑이 기대나 의존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부모 자신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9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웃, 동창, 직장 동료, 지인 등 다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관계를 넓히고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많은 에너지를 쏟으려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부터 과감하게 거리를 두거나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몇몇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피상적인 다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편안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소중히 여기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미련 없이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돌보고
나의 내면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명하고 성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채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한 그루의 큰 나무에 기대어 사는 덩굴 식물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홀로 설 수 없다고 여기고 누군가의 단단한 벽이나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대고 있던 나무나 벽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함께 위태롭게 흔들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익숙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었던 덩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깊고 튼튼한 뿌리를 스스로 내린 한 그루의 굳건한 나무가 되십시오. 주변의 다른 나무들에게 기대지 않고도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숲속의 나무들은 서로에게 바싹 붙어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뿌리로 땅속의 수분을 흡수하고 자신의 넓은 잎으로 따스한 햇볕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서로 살짝 스칠 때면 마치 정다운 인사를 나누듯이 스쳐 지나갈 뿐 서로를 얽매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결코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립의 모습이며 쇼펜하우어가 역설했던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의 모범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복의 무게중심을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의 배꼽 아래, 즉 단전에 묵직하게 놓아두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어떤 외부의 태풍이 몰아치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중심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그 중심이 여러분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매달리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모든 행복을 의존하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가장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힘으로 충만하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행복의 빛을 주변 사람들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행복을 다른 누구에게도 미루거나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온전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거대한 우주와 같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여러분의 남은 삶을 푸르고 풍요롭게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스스로 빛나는 삶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